이제 원래 한 A3 정도의 쉐이드였던 환자분이 A2에서 한 A1.5까지 밝아진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가 미백에 대해서 직접 사진을 보시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백을 하기 전에는 치아가 깨끗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치아를 검사를 해서 치아가 시린 부분이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니 이쪽 부분에 살짝 치아가 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해요. 이 환자분은 이런 부분이 다 시린 부분이셨어요. 잇몸이 내려가서 시린 부분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미백을 하기 전에는 치아의 색깔이 어떤지 정확한 요거는 쉐이드를 찍게 되는데요. 사진 촬영을 통해서 쉐이드를 찍게 되고요. 쉐이드를 찍을 때 이제 쉐이드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하고 가장 비슷했던 색깔은 쉐이드는 A3였어요. 이걸 기준으로 사진 촬영을 해서 이것보다 얼마나 더 밝아지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제 미백제라는 것이 잇몸에 닿게 되면은 태울 수 있다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버닝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막아줘야 되고요. 이제 그 막는 거를 재료를 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이 그 잇몸을 다 지금 막은 거고요. 치아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막아서 잇몸에 그 버닝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요. 아까 이 환자분은 여기 치경부 쪽에 패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쪽에 미백제가 닿게 되면 시린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다 막은 후에 미백제를 도포하게 돼요. 이 사진이 이제 미백제를 도포한 사진이고요. 이 분홍색 젤이 미백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액티베이터랑 그 젤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두 개를 섞으면 그때부터 활성화가 돼서 이 젤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이렇게 발라주어야지 미백제가 꽤 작용을 해요. 네, 실제 환자분 치료하는 영상인데요. 미백제를 도포하고 난 후에는 지금과 같이 광조사를 통해서 미백제가 진짜로 이제 치아에 잘 침투되고 잘 활성화되도록 이제 광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 광조사하는 시간이 15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미백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쉐이드를 확인을 하고 2번이나 3번 정도 사이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미백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게 됩니다. 미백이 끝나고 나면 다시 사진 촬영을 해서요. 얼마나 밝아졌는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아까 A3의 쉐이드였던 치아 색깔이 지금 A2까지 밝아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존에 사진 촬영했던 것과 밝아진 그 치아 색깔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미백하기 전 사진과 후 사진을 비교해서 보시면 얼마나 이제 치아가 밝아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원래 한 A3 정도의 쉐이드였던 환자분이 A2에서 한 A1.5까지 밝아진 사진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보실게요. 이 환자분은 앞에 보초면까지 같이 바꾸신 경우인데요. 보시면 색깔이 거의 B1까지 이제 밝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이 밝아진 경우고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 미백은 아니지만 이제 가끔 이제 신경이 죽은 경우에 치아가 변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치아만을 미백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 옆에 치아랑 동일하게 이제 색깔이 밝아지게 미백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건 또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백의 한 종류인 실외치 미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영어로는 non-vital bleaching이라고 말을 하고요. 바이탈이 없다는 거는 치수의 생활력이 없다는 뜻이고, 흔히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는 죽은 치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치수가 죽어있는 치아라고 얘기를 드리면 되겠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부딪혀서 넘어진 경우라든지 친구하고 부딪혀서 머리하고 부딪혀서 이가 외상을 입은 경우라든지 치아가 외상을 입게 되면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게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치수 생활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점점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색깔이 주변 치아와 달리 그 치아 하나만 갈색, 약간 더 노란색으로 변하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치아만 따로 미백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것을 하는 것을 이제 실활치 미백이라고 합니다. 실활치 미백의 치료의 경우를 한번 보실게요. 저랑 환자분 모두 만족했던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왼쪽 앞니가 아주 갈색으로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분은 한 40, 50대 중반의 남자분이셨는데 한 30년, 40년 넘게를 계속 이렇게 치아 하나가 변색된 채로 살아오셨는데 이 치아 색깔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옆에 치아와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계속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미백을 권유를 드렸고 미백하시고 나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셨어요. 제 치료 결과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옆에 치아와 거의 동일하게 색깔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치료의 장점이라면 치과 치료를 하면은 보통 이제 무섭다고 느낄 수 있는데 미백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큰 고통도 없고 또한 치료 시간도 치과에서 체어 타임 자체가 이제 한 5분, 10분 정도만 치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점점 이제 치아가 밝아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치아 바꾸신 거 아니세요? 정말 뭐 필요한 거 치아가 많이 깨져 있다거나 손상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치아를 이제 덮어 씌우는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변색 이외에 거의 다른 손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미백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미백 치료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미백을 하려면 이제 치수 손상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신경 치료가 첫 번째로 시행이 돼야 되고요. 전문적인 용어로 말했을 때 이제 근관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근관에 있는 이제 죽은 신경을 다 제거하고 그것을 막는 근관 치료, 이제 신경 치료를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리칭, 미백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신경관 치료에서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가타퍼처라는 것인데요. 미백을 하기 전에는 이제 근관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안쪽에 신경관 안에는 가타퍼처라는 재료가 들어있게 돼요. 그 위에는 이제 블리칭 에이전트, 미백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미백제가 신경관 안에 바로 들어가서 가타퍼처에 접촉이 된다거나 아니면 치수 쪽으로 퍼지면 다른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GI 베이스라는 이장제를 깔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블리칭 에이전트는 가타퍼처에 닿지 않게 되고 이 GI 베이스 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백제를 치아의 변색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의 쓸지가 이제 정해지는데요. 변색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2, 3주 만에 치료가 가능하고 변색이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또는 5일에 한 번 정도 블리칭 에이전트를 바꿔가면서 한 4, 5번, 길게는 한 10번 정도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블리칭 에이전트를 넣고 난 다음에는 위에는 템퍼러리 시멘트라고 해서 블리칭 에이전트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구강 내로 이제 떨어지지 않게 임시로 이제 밀봉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치료를 다 마치면 블리칭 에이전트는 빼내는 건가요? 네. 치료가 다 끝나고 난 후에는 블리칭 에이전트를 다시 다 제거를 하고요. 템포럴 시멘트도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안에는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로 완전히 이제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실활치 미백의 케이스를 몇 개 보실 건데요. 처음 보여드렸던 케이스가 사실 가장 드라마틱하고요. 다른 것들도 꽤 만족하고 환자분들이 다 좋아하셨기 때문에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 분은 벌써 이제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근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뚫은 거고요. 보시면 다른 치아와 달리 이 앞에 치아가 갈색으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2번, 3번 정도 미백제를 바꾸셨고 결과는 이제 만족할 만하게 이제 치아 색깔이 많이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랑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요. 여자분이셨고 이분도 한 40대 중반이셨는데 이게 지금 컴플렉스긴 하셨는데 이제 치아를 바꿔야만 변색을 이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료를 못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치료가 있다라는 걸 권해드렸고 이제 신경치료를 마무리하시고 난 다음에
미백을 첫 번째 했을 때 한 주 만에 오셨는데도 꽤 많이 밝아지셔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보시면 치아 길이도 약간 기셨거든요. 반대 치아, 옆에 치아하고 달리 길이도 조금 달랐기 때문에 치아 길이도 조절하는 치아 성형술에 들어갔고요. 이제 미백은 한 번 정도 더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치료를 완료하신 걸 보면은 옆에 치아랑 색깔도 거의 만족스럽게 바뀌었고, 이제 치아 길이도 성형을 해서 처음 내원하셨을 때보다 굉장히 좋아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를 보실게요. 주변의 치아보다 한 치아가 굉장히 많이 갈색으로 변색된 케이스인데요. 이게 첫날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분은 7번에서 8번 정도 미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 정도로 이제 밝아진 사진이고요. 한 8번 정도의 미백 후에는 마지막에는 거의 주변 치아와 마찬가지로 거의 완벽하게 색깔을 맞췄습니다. 오늘 실알치 미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변색이 생기는 경우는 외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치아를 보셨을 때 치아 하나가 너무 심하게 색깔이 변해 있다면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미백이 필요한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